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금일은 현대차 그룹의 이제 완성차 업체 현대차랑 기아 두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아의 1분기 실적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약 18조 원, 영업이익 1.6조 원 정도 시현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한 1.2조 원 정도 추정을 했었고 시장 컨센서스도 약 1.2에서 1.3조 원 정도 됐습니다. 현대차 실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대차 역시도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기아는 더 잘 나온 폭 자체가 현대차보다는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랑 좀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현대차는 이제 1분기 판매 대수가 YOY로 거의 두 자릿수 이렇게 좀 빠졌는데 기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는 YOY 거의 플랫한 1%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좀 놓고 보게 되면은 국내 판매가 한 6% 정도 빠졌고요. 러시아 권역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YOY 37%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중남미 쪽에서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 판매 대수 감소 폭을 제한시켰습니다. 기아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1분기 때 5.3%를 기록하면서 YOY 1.6%포인트 확대가 됐습니다. 월 말고 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종전 최고치 점유율을 기록했던 때가 작년 3분기입니다. 5.1%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5.3%를 기록을 하면서 그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기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RB 판매 비중이 좀 높다라는 거. 근데 19년, 20년 지속적으로 이 RB 비중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비중 자체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주춤했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때 이 RB 비중이 60%를 상회하면서 좀 긍정적인 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RB 중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높은 차종들이 생산 차질이 좀 발생을 했고 이 중소형 차급 A에서 C 차급 판매 비중이 좀 증가를 하면서 믹스 부분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회사 측이 밝힌 내용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변화를 보면은 환율 효과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원화 약세가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가 한 3,400억 정도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했고 판매 대수는 1%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약 300억 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SP와 믹스 효과 여기서 이제 나눠보면 믹스 효과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회사가 밝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SP랑 믹스를 합하면 ASP 올라간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약 4,500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마이너스로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당히 상회를 많이 했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공통된 사항이 뭐냐면 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환율 효과가 생각보다 좀 더 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ASP 상승폭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대수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야, 판매 대수 안 증가해서 좀 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 환율 효과와 ASP 상승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발생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목을 괴는 유사하지만 차이는 존재한다. 기아와 현대차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실적 발표를 같은 날 했습니다. 시간은 이제 차이를 두고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발표를 했는데 둘 다 이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어요. 상회했습니다. 요인은 비슷합니다. 환율,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판매단가 상승.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판매 대수 감소와 비용 상승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대수가 좀 감소한 요인 중에 국내 공장 생산 중단 이슈 뭐 이런 게 좀 있었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 권역에서 기아가 조금 더 잘했다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통제 측면에서도 이제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죠. YOY로 놓고 봤을 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하지만 현대차는 이제 판관비 비중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사 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지만 그래도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 그러면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기아가 좀 더 낫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대적 매력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올해 판매 대수 전망 약 3%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5% 정도 조정을 했고요.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원가에 부담을 주는 시기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발생할 건데 비슷합니다. 환경이 여전히 좋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공급보다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판매 단가 인상으로 추가적인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는 생각을 듭니다. 자동차 업종 주가 전체적으로 연초부터 3월 중순까지 상당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중순 이후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적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PER, PBR 전부 다 상대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현대차, 해외에서는 이제 해외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아의 수익성을 놓고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ROE가 다 이제 10%대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ROE가 15% 정도 나왔는데, PER은 올해 제 추정치 기준으로 6배 정도 됩니다. 국내 이제 현대차 그리고 해외의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높은 ROE, 그리고 영업이익률 1분기 때 거의 9% 정도 나왔죠. 그 정도 영업이익률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3월 중순 이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기아가 저희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탑픽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아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